안녕하세요. 느린 아이들 교육하는 ABA 슈퍼바이저 어니쌤입니다. 네, 오늘은 ABA의 효과를 결정짓는 딱 한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금 ABA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 분이라면 반드시 집중해 주시고요. 만약 ABA가 아니더라도 느린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싶어질 수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꼭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ABA는 느린 아이들의 행동을 개선할 때 또는 언어를 배울 때 효과적이라고 알려진 그런 방법인데요. 그러면 도대체 ABA에서는 어떤 방법을 쓰길래 아이들이 ABA를 통해서 행동이 개선될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강화의 원리를 이용합니다. 자, 강화는 뭐냐면 아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아이한테 좋은 결과가 계속되면 아이는 미래에도 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걸 말해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옹알이를 처음 한 아이한테 엄마가 막 반응해주고 웃어주고 막 되게 칭찬을 해줘요. 그러면 아이는 옹알이를 하면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웃어주네, 나한테 좋은 결과가 오네 라고 생각해서 미래에도 옹알이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 원리를 바로 강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행동이 늘게 만든 그것을 바로 강화제라고 하고요. 이제 ABA의 효과를 결정짓는 건 바로 그 강화제를 찾는 거예요. 즉, 적절한 보상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강화제를 찾을 때 중요한 건 이게 진짜로 우리 아이한테 좋은 결과가 맞을까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어떤 아이들은 엄마의 미소와 칭찬이 좋고 엄마가 나한테 반응해 주는 게 재밌어서 미래에도 옹알이를 더 많이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사회적인 민감성이 좀 떨어지는 아이들은 엄마의 그런 미소랑 칭찬이 그렇게 큰 보상이 아닐 수 있어요. 이때는 그 친구한테 맞는 보상을 다시 찾아주셔야 해요. 그래서 아이가 평소에 뭐 좋아하는 물건, 먹을 거, 장난감, 재미있는 활동 등 아주 다양하게 제공하고 지켜봐야만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의문점이 하나 들 수가 있어요. 모든 아이들한테 강화제가 같을까?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마다 강화제는 정말 달라요. 일반적인 아이들이 고래밥을 좋아한다고 해서 우리 아이도 고래밥을 좋아할 거라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같은 아이여도 시간대별로 또 좋아하는 게 달라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점심을 막 먹고 와서 지금 배가 부른 상태라면 먹을 거는 그렇게 큰 강화제가 되지 못할 거예요. 혹은 과제의 난이도에 따라서도 강화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쉬운 퍼즐 맞추기 과제를 할 때는 고래밥 반개만 줘도 아이가 충분히 과제를 잘 해냈지만 이제 어려운 말하기 과제를 할 때는 고래밥 반개로는 반응하지 않고 고래밥 한 2개 정도는 한꺼번에 줘야 아이가 공부할 동기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ABA에 대해서 얼핏 들어봤던 분이라면 이런 오해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거 뭐 강아지 교육시키듯이 막 먹을 거 줘가면서 수업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예요. 아이가 특별히 좋아하는 간식이 있으면 그걸 강화제로 사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지만 먹을 거로는 언젠가 한계가 오기 마련이거든요. 이제 특히나 점점 언어 수준이 올라가고 인지 수준이 올라갈수록 먹을 거보다는 뭐 놀잇감을 제공해주거나 재미있는 보드게임을 같이 해주거나 이렇게 좀 활동을 해줘야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그때그때 수준에 맞게 질 좋은 강화제를 계속 개발해줘야 돼요. 그럼 강화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첫 번째로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단연 음식이죠. 뭐 고래밥, 젤리, 주스, 우유 등 아이가 평소에 아주 좋아하던 그 음식들을 강화제로 사용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감각 강화제예요. 어떤 촉각적인 그런 감각을 좋아하는 아이라면 뭐 말랑이 인형이라든지 뭐 브러쉬 아니면 팝빗 같은 장난감을 사용할 수가 있고, 청각적인 자극을 좋아하는 아이들이라면 특정 음악 또는 시각적인 걸 좋아하는 아이들이라면 반짝반짝 거리는 불빛 아니면 이제 위아래로 흔들면서 되게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용수철 이런 것처럼 청각적인 자극, 시각적인 자극, 촉각적인 자극을 주는 장난감을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다양한 물건 강화제들을 사용할 수도 있겠죠. 뭐 쉽게는 뭐 블록이나 뭐 멜로디북 같은 그런 장난감들을 사용할 수도 있고, 아이가 좋아하는 특정 학용품, 스티커,
카드와 같은 물건들을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떤 활동들도 강화제가 될 수 있어요. 음식이나 그런 물건들 뿐만 아니라 엄마랑 같이 음악 듣기, 뭐 같이 색칠하기, 뭐 보드게임 하기, 아니 뭐 수학 문제 풀기, 이런 거 모든 게 다 아이한테 강화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뭐 이제 어딘가를 간다거나 보드게임을 한다거나 이렇게 바로바로 보상을 주기 어려운 활동들은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포도송이에다가 칭찬 스티커 붙인 것처럼 그런 토큰을 모아서 이 토큰을 다 모으면 주말에 놀러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보상을 좀 늦게 주셔도 괜찮습니다. 물론 이거는 적절한 아이들이 있고 아직은 이렇게 보상을 지연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은 아이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사회적 강화제라 그래서 엄마랑 같이 안아주기, 뽀뽀하기, 뭐 칭찬해주기, 관심 주기, 미소 짓기, 이런 것들도 강화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강화제들은 사회적인 동기가 높은 친구들에게 효과적인 강화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종류들의 강화제들이 있는데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해주셔야 될 일은 이렇게 다양한 사물이나 활동 중에서 우리 아이가 특히 좋아하는 건 무엇일까를 찾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강화제를 어떻게 찾는지도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제일 쉬운 방법은 일상에서 관찰하는 거예요. 아이가 일상에서 어떤 장난감을 특히 원하는지, 어떤 음식을 특히 좋아하는지 따로 관찰해서 기록해 두시면 됩니다.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어요. 뭐 젤리 먹을까, 고래밥 먹을까 하면서 후보군을 동시에 제시하는 거죠.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아이라면은 젤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고, 이제 말을 하지 못하는 아이여도 이렇게 원하는 것에 손이 갈 거예요. 그러면 그 손이 가는 걸 강화제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강화제를 한 번에 얼마나 줘야 할까요? 이건 정말 사소하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양 조절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만약에 너무 많은 양의 보상을 주면 아이는 그 보상에 금방 익숙해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공부할 동기가 점점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강화의 효과가 빨리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강화제의 크기도 좀 조절을 하셔야 되고 주는 양도 좀 적게 조절을 해서 아이가 원하는 걸 받고자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동기가 계속 유지될 수 있게 조절을 해주세요. 그래서 아이가 포만이 되어버리면 그 사물을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사라지기 때문에 보상으로 사용할 물건은 공부할 때만 주고 평소에는 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한 뒤에 강화제를 제공할 때도 평소에 먹는 것보다 훨씬 작게 잘라서 그냥 감질맛 날 정도로 좀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센터에서 부모님들께 아이 강화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아이가 예를 들어서 고래밥을 좋아한다라고 하면 여기 와서 열심히 공부할 때만 고래밥을 사용할 테니 집에서는 최대한 고래밥을 주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만약에 이제 집에서도 자유롭게 고래밥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면 아이는 센터에 와서 고래밥을 받고자 열심히 공부할 이유가 없거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강화제를 주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아이가 공부를 잘 할 때마다 강화제를 주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이가 바람직한 행동을 한 번 수행할 때마다 한 번 강화제를 받으면 나중에는 그 강화제에 너무 의존을 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는 강화제 없이는 과제를 안 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강화제를 주는 비율도 조금씩 달라져야 해요. 이제 엄마 아빠랑 앉아서 공부를 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거나 처음 배우는 행동들을 연습할 때에는 목표한 행동이 나타날 때마다 강화제를 주는 게 맞지만 과제에 익숙해지고 잘 수행해갈수록 뭐 2번 성공할 때마다 한 번 강화제를 주고 한 3-4번 성공할 때마다 한 번 강화제를 주고 이런 식으로 점점점 강화제를 주는 빈도를 조금씩 줄여나가야 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강화제를 제공하는 빈도는 점점 낮춰도 칭찬하고 관심은 계속 줘야 해요. 처음에는 그냥 사회적인 동기가 조금 부족해서 칭찬이 별 감흥이 없는 아이여도 반복적으로 칭찬과 강화제를 함께 받으면 나중에는 칭찬만 들어도 행동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칭찬이나 미소 정도로도 강화가 된다면 정말 자연스러운 형태의 그게 강화겠죠.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강화제도 보상으로 느껴지게끔 처음에는 물질적인 거랑 함께 제공을 해주시다가 나중에 점차 물질적인 보상을 줄여가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ABA의 효과를 결정짓는 강화제에 대해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강화제는 아이의 어떤 행동을 증가시키고 싶을 때 보상으로 사용하는 사물이나 활동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이 강화제는 뭐 음식이 될 수도 있고 사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활동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자, 세 번째, 아이의 동기를 잘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평소에는 강화제를
부모님께서 잘 통제해 주셔야 하고, 한 번 제공할 땐 감질만 날 만큼 조금만 제공해 주세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 처음에는 이제 칭찬이랑 함께 강화제를 제공하시다가 나중에 강화제는 점점 적은 빈도로 주시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아이의 입장이 되어서 우리 아이에게 어떤 것들이 효과적일지 계속해서 고민하고 시도해 보셔야 해요. 그래야 우리 아이의 행동을 개선하고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는 더 좋은 교육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가정에서 교육을 하고 보상을 주는 과정을 시도했지만 여전히 막막하고 어려우면 댓글 꼭 남겨주세요. 네, 그러면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